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300을 벌어요, 월에. 집 사야 되죠. 네. 자동차도 사야 되죠. 이러려고 지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상한 게 가격이 올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은들 이 돈을 모으는 그 속도가 자산의 가치들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자산을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뭔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두렵다. 지금 이걸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또 카메라를 갑자기 아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은 하고 있어요. 오, 100만 원. 네. 많이 저축하고 있네요. 나름 절약을 해가지고 빠듯하게 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100만 원씩 저축은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제 주변에 봐도 없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씩 쭉 저축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게 맞나? 저축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죠? 그 지금 저축하고 있는 그 통장 뭐 적금이든 뭐든 네. 금리가 몇 프로예요? 2.5%였나? 2.5%? 네, 사실 2.5%면 네. 이자를 봤을 때 세금 떼고 나면은 네. 월에 10,000원 남거든요. 10,000원이요? 네, 10,000원. 계산을 안 해봤는데 월에 10,000원 정도가 돼요. 저도 150만 원씩 저축을 해봐서 네. 이 100만 원 저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나한테 돌아오는 값어치가 사실 월에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왜 저축만 하고 있어요? 딱 저 성격만 봐도 꿀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리스크를 얻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투자를 했다가 돈 엄청 많이 잃고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걸 하는 게 무서워요? 네네. 돈 잃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쵸. 그걸 하는 게 리스크다.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사실 저축만 하는 게 더 리스크예요. 왜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좀 길어요. 얘기가 길어서 그래요? 네. 일단 여기 더우니까 바뀌니까 네.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저축이 중요해요. 저축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축으로만 가면은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짜장면 값이 뭐 몇백 원일 때 있었잖아요. 부모님 말들만 들어봐도 네네. 짜장면이 몇백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짜장면 먹으려면은 그래도 한 6,000원 하지 않나? 8,9,000원. 8,9,000원 해요? 짜장면이요? 소고기 짜장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짜장면 값이 오른다는 거는 내가 동일한 재화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한 4,000원대의 짜장면과 지금 7,000~8,000원대의 짜장면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네. 재료가 뭐 1.5배가 풍성해졌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짜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어떤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구매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폐의 구매력. 동일한 화폐를 가지고 어떤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가. 그 이제 구매력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돈을 저축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돈을 모으면 그냥 그게 쭉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무빙워크 알죠? 네. 무빙워크는 그냥 평평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쭉 가잖아요. 네. 그죠? 내가 뭐 10억을 모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0억이 그냥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한 2% 내지 3% 정도의 기울기로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10억을 모았다고 해도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타고 있어도 알아서 내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근데 내가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뭐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달에 얼마 저축한다고요? 100만 원. 100만 원. 조금만 더 저축하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빠져. 이게 열심히 노력해봐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200만 원 저축을 해. 네. 그럼 500개월이 걸려요. 500개월을 12로 나누면 41년 정도가 걸려요.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뭔가 살만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나 그래도 좀 많이 모았다 돈을. 그죠? 그러면은 41년이니까 그럼 내가 영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억까지 모았어요. 저축을 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 41년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 10억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간대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10억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의 가치밖에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저축만 하고 있으면 내가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축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축만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근데 네. 그래도 넣어놓고 있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준다? 네. 그럼 봐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고 해보자. 네.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는데 은행에서 한 2% 3% 이자를 준다? 네. 그래서 수평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에 뭘 사야 돼요? 집 사야 되죠. 네. 자동차도 사야 되죠. 맞아요. 이것저것 사야 되죠. 네. 걔네들은 이상한 게 가격이 올라요. 걔네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이 하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상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친구는요, 부동산이라는 친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모은들 이 돈을 모으는 그 속도가 자산의 가치들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최저시급이 5,580원이에요. 꽤 낮았죠.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10,000원 좀 넘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요거 그냥 5,000원이라고 치고 요거 그냥 10,000원이라고 치면 몇 배 올랐어요? 2배 올랐잖아요. 네. 10년 동안 2배 올랐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인데 2015년에 얼마였냐면 9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지금 얼마 할까? 임금은 2배가 올랐다. 근데 솔직히 옛날에 10년 전에 비해서 뭐 우리 월급이 2배가 올랐다. 그건 좀 약간 오바긴 하죠, 솔직히. 임금은 거의 상승이 안 됐어요. 뭐 해봤자 1.2배 정도. 근데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얘도 2배? 예상권 2배, 그죠? 네. 근데 얼마냐면 32억이에요. 32억? 33억이에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모아가는 이 속도와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는 그냥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무언가를 사겠다, 난 저축만 해서 뭔가 돈을 모아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뒤처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 내 집 마련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 레벨을 0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다시 다르게 잡아야 된다.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네. 이 기울기를 따라가야 될 거지 않아요? 그죠? 그쵸. 여기 이제 탑승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비슷한 속도로 돈을 굴려간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아간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뭔가 굴려가야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자산을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자산은 두 가지거든요.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고요, 돈을 열심히 불려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돈 모으기와 돈 불리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깨알처럼 뭘로 했냐면 곱하기로 표시해놨죠. 네. 만약에 이제 내 능력치가 10이에요. 내가 10의 능력이 있는데 이 10의 능력을 얘한테 하나도 안 써. 그리고 여기에만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자산은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돈 모으기는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불리기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축량 자체를 늘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주식으로 단타하는 방법, 뭐 코인으로 단타하는 방법, 뭐 해외 선물하는 방법 이런 거 보면서 막 하는 사람들 뭐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효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죠, 사실. 저축은 열심히 하는데 이 불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는 모으기도 잘 모으면서 적당히, 그러면서 돈 불리기도 이거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고 있으면 이 효율이 2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비유로. 네. 그러니까 결국에 돈 모으기와 돈 불리기의 영역이 골고루 중요하다라는 거고, 돈 모으기의 영역은 우리가 부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뭔가 추가 소득원,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 거, 그리고 돈 불리기의 영역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업이라는 단어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300을 벌어요, 월에. 근데 내가 뭐 부업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월에 500만 원씩 벌려요. 그럼 뭐가 부업이고 뭐가 주업이에요?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게 사실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 거라서 저는 부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추가 소득원을 얻는다, 추가 소득원, 이런 단어가 좀 더 적절해 보이는데, 어쨌든 돈을 모으려면은 수입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불리는 영역은 반드시 투자여야 되죠. 그게 당연히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투자적인 부분이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투자가. 무조건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한데,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뭔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무섭다. 네. 사실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적인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피디님은 사실 여기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9대 1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은 이 비율을 안전하게 늘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 네.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않은 거니까. 네. 그게 더 안전한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 이게 되게 좀 두렵다. 지금 이걸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이게 8이면 좋겠지만 8이 아니라 5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총량이 10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00 버는 사람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400을 못 버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내가 8대 2만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5대 2인 거지.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을 좀 능력치적으로 좀 채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너무 무섭다면 네. 그럼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부업이고 부업 중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돈 모으기의 영역에 있어서 이 정도면은 내가 쓸 거 쓰고도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직장인 중에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맞아요. 진짜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에요? 5점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그쵸. 그러고 나서 투자를 천천히 공부하면서 진짜 내가 혹시나 잃더라도 괜찮은 돈, 뭐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도 공부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에 네. 요거랑 요거를 어떤 거부터 좀 해볼까 네.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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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쪽으로 할래요 라고 하면 뭐 경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다 하고 있거든요. 3개 다요? 네, 전 다 하고 있어서. 그리고 부업을 해봐야겠다. 그럼 뭐 단기 임대가 될 수도 있고 과일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번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지 이쪽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얘기를 다시 하자. 대표님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컨설팅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는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말 동안 생각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